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장금. 백화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28살 주부다. 남편 이철수와 결혼 4년차를 맞이한 지금도 알콩달콩하게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로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하셨다. 나도 남편도 걱정이 되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2,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셔서 한시름 놓았다. 그렇다곤 해도 퇴원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긴 어려우니 내가 나서기로 했다. 아버님은 일 때문에 어머님과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고 계셨다. 입원하신 어머님을 걱정한 아버님이 당분간은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말상대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 그래서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시간 여유 있는 내가 퇴근하고 매일 시댁에 들르기로 했다. 처음엔 아직 회복 중인 어머님을 위한 거란 생각에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어머님은 점점 기력을 되찾으시면서 내가 만든 요리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뭘 만들어도 싱거워, 맛이 없어 하고 간장이나 소스 같은 조미료를 팍팍 뿌리는 어머님. 원래 좀 짜게 드시나 싶어서 평소보다 간을 세게 해봤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짜? 이런 것만 먹다간 평생 골골대면서 살겠다 하고 불평하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엄마 이제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엄마 집에 안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됐다고 어머님께 얘기하자 병든 나를 내버려 두겠단 거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당신 말로는 아직 몸이 안 좋다고 하신다. 그러니 저녁이라도 차리러 와줬으면 한다고.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머님은 기세등등하게 오늘은 설로인 스테이크가 먹고 싶구나? 오늘은 신선한 회가 먹고 싶네? 저녁 메뉴를 당신 마음대로 주문하기 시작했다. 식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매일 비싼 것만 해달라고 하시니 살림이 팍팍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을 만들어드렸더니 난 도미가 먹고 싶다고 했잖니. 장조림 먹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다? 라며 내가 만든 장조림을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대. 난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이제 저녁하러 안 올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시댁을 뛰쳐나왔대.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이 엄마한테 들었어. 막 화내면서 저녁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막 우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다. 뭐? 내가 만든 장조림을 쓰레기통에 버린 건 어머님이야. 내가 흥분해서 전후 사정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엄마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네. 미안해 라며 사과했다. 난 전부터 내가 한 요리에 트집을 잡으시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해드리느라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까지 다 털어놓았다. 그러자 남편이 아빠랑 얘기 좀 해볼게 라고 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매달 어머님께 며느리한테 주면 돼 말해서 나한테 돈을 전달하라고 하셨단 얘기를 알게 됐다. 물론 우리는 그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버님이 보내신 돈을 어머님이 어떻게 한 건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아마 어머님께 직접 물어봐도 거짓말로 무마할 거라고 하길래 나도 협조하기로 했다.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좀 더 참고 시댁에 들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던 남편은 이제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했다. 마음 편하게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다. 남편이 전날 밤에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저녁에 시댁으로 배달하러 갔더니 어머님은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지레짐작하시고는 한 입 먹자마자 우와!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니? 역정을 내시며 도시락을 엎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내일 같은 걸로 만들 테니까 드시기 전에 내가 만든 거라고 말해봐 라고 했다. 다음날 도시락을 드리면서 오늘은 철수 씨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매우 기뻐하셨대. 정말 맛있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무개 씨가 만든 맛대가리 없는 요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라면서 도시락을 싹싹 비웠대.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랬다고 말했더니 그럼 역시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느라 그랬던 거네 하고 인상을 팍 썼대. 그때부터는 매일 남편이 만들었다고 하고 전날 밤에 남편이 떨이로 싸게 사온 반찬을 도시락통에 채워 넣어 가져갔대. 어머님은 이 반찬은 내가 하던 방법대로 양념을 만들었나 보구나. 역시 우리 아들. 온갖 칭찬을 하며 반찬을 드셨대.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서 살짝 이른 시간에 시댁으로 갔더니 현관에 남자 구두가 있었대. 뭔가 수상하단 느낌이 들어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침실에서 어머님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대. 어쩌면 아버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연락해봤더니 아버님은 지금 일하고 있으니 다른 남자일 거라면서 어이없어 했대. 남편이 일하다 말고 달려와서 침실로 돌진했대. 그리고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어머님과 처음 보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대.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노발대발하자 어머님은 당황하면서 옷을 주워 입고 그런 거 아니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젊은 남자가 도망치려고 하길래 어딜 도망가려고! 붙잡아 놓고 바로 아버님께 연락했대. 어머님과 젊은 남자를 거실에 앉혀놓고 아버님이 오시길 기다렸대. 1시간 후 마침 일 때문에 이웃 지역에 계시던 아버님이 일을 급하게 마무리 짓고 달려오셨대.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늘 온화하시던 아버님이 격분하셨대. 어머님은 울먹이면서 아버님께 사과했지만 물론 용서는 받지 못했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고 하자 불륜을 인정했대. 어머님은 아버님이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계시다는 점을 이용해서 호스트 클럽을 다녔던 모양이다. 거기서 알게 된 젊은 남자에게 아버님이 보내준 돈을 갖다 바쳤다고 한다. 불륜남은 저한텐 그냥 손님이었는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변명하면서 아버님께 사죄했대. 아버님은 당신이 번 돈으로 젊은 남자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강요한 어머님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대. 어머님은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난 어디로 가라고. 사정하면서 아버님께 매달렸지만 아버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대. 남편도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도 아니야. 불쾌하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가. 연을 끊겠다고 했대. 그러자 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에게 너도 좀 말려봐 하소연하길래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죠 하고 쏘아붙였대. 결국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일단 호텔에 머물게 되었대. 아버님은 어머님과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 분할은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만 어머님에게 주는 걸로 마무리되었대. 수중에 얼마 안 되는 돈만 남아 호텔비도 다 떨어진 어머님은 나에게 연락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대. 물론 나도 남편도 단칼에 거절했대. 그래도 어머님이 노숙자가 되는 건 마음이 안 좋으니 월세가 저렴한 집에 사시라고 추천해줬대. 어머님은 연금으로만 생활하게 되었고 지금은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불륜남은 돈을 목적으로 잠깐 만난 게 다인 사람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물어내게 생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어머님께 크게 화를 내며 2번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하던 호스트 클럽에서도 연배 있는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손님을 다 잃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한편 아버님은 시댁에서 어머님이 나갔으니 집을 관리하기 위해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독신 생활을 하시게 되었다. 가끔 우리 부부가 놀러가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만든 요리를 드시고 맛있구나 감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대. 아버님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다. 어머님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우리는 아버님과 더 가까워졌고 시댁에 가는 것도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잘 모시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